안녕하세요. 배우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특별학급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에 적응을 하려면 매우 힘이 들겠죠. 다문화 특별학급은 이러한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법, 그리고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공간입니다. 더불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특별학급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10명 내외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학생들이 더 많아서 학급을 증설해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더 많은 학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학생들이 다문화 특별학급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신입생 학생이 들어올 경우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로 처음 입학을 하는 경우에 이 아이가 외국에서 와서 한국어가 서툴고 한글 읽고 쓰기도 안 돼요 하는 경우를 학부모님들께서 교무실로 알려주시거나 또는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을 학기 초에 입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정말 특별학급에 와야 될 경우다 할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연락을 취해서 입급 절차를 밟아서 학생을 입급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학생이 중도에 입국할 경우인데요. 외국에 있던 학생이 한국으로 갑자기 전학을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학생은 한국어 읽고 쓰기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 또는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입급 테스트를 한 후에 아이들 입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입국 규정을 살펴보면은 최대 2년까지 학생들이 특별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이 한국어 평가 4단계 이상이 되거나 또는 학교에서 정한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환급 대상이 된다면 그 이전의 환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급이라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학급에 오지 않고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급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학급에 오지 않고 일반 학급에서 일반 학생들처럼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환급한 아이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환급한 아이들의 모니터링을 위해 방과 후 특별학급 학생 대상으로 수학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등 다양한 교과를 함께 보충적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환급한 아이들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학급 수업은 저처럼 초등교사가 담당을 담임교사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초등교사가 이 특별학급에 있는 것 외에도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가지신 강사님들 또는 이중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이중언어 강사님들께서 특별학급에 계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특별학급으로 수업을 올 때 원적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학급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를 수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수업,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회 수업 같은 그런 특정 교과에 있어서는 어휘나 내용들에 있어서 다문화 특별학급 아이들은 상당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학급에 와 있을 때 그런 교과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 아이들이 다시 원적학급으로 돌아갔을 때는 체육, 미술, 음악 같은 예체능 활동들을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학급 학생들의 교육 시간은 주당 10시간 정도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하루에 2시간씩은 꼭 특별학급에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특별학급 학생들이 특별학급에 오게 되면 저희는 먼저 의사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이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아이들의 진도를 어디부터 나가야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이 들어갈 땐 아이들의 의사소통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왜냐하면 쭉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초기에 실력이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쓰기를 연습시켜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한 다음에 의사소통은 꾸준히 가져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특별학급에서는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 또는 문화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한국의 유적지를 체험학습을 다녀오기도 하였었고, 이제 찾아오는 강사님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 여러 문화를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알아보셔서 신청을 하셔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특별학급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 특별학급에서는 KSL 한국어 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모두의 한국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한국어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엔 단계별로 용지를 계속적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온라인으로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평가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되며 진단평가와 성취도 평가 이렇게 2가지의 평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평가를 학기별로 이제 2차례씩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시행이 끝날 때마다 학부모님들께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통지표가 나가는데요. 이 통지표에도 학생들의 평가 상황을 상세히 적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학생을 특별학급에 입급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이러한 특별학급이 상당히 필요한 존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학교가 특별학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애초에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의 학구가 아닌 경우에도 이 학생이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특별학급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이 학생을 받아들여 주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저희 특별학급에 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구가 아닌데도 먼 거리를 걸어서 또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 경우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특별학급에 오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특별학급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학구에 맞게 아이들을 이제 입학을 시켰다가 특별학급의 존재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특별학급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다문화 특별학급은 과연 어떤 곳일까에 대한 설명을 짧게나마 영상으로 남겨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